수학을 계산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이 표시는 이 네 개 중 무엇과 닮았을까요? 빼기와 닮았고 나누기와 닮았습니다. 따라서 이 분수 문제는 빼기로도 풀 수 있고 나누기로도 풀 수 있습니다. 7을 한 번 뺐더니 4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7을 한 번 빼서 4가 남았다는 것은 11이죠. 따라서 이것은 7분의 11을 의미합니다. 왼쪽에서는 분모가 똑같습니다.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분자만 더하면 됩니다. 분자만 더해서 쓰십시오. 그러면 7분의 11이죠. 분모는 그대로 씁니다.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습니다. 분모 12, 12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분자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 빼기 5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12분의 6이 되겠습니다. 12분의 6과 12분의 4, 분모가 똑같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가 다르면, 분모의 크기가 다르면 숫자를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분의 6이 큽니다. 이 표시는 빼기와 나누기에서 온 것입니다. 7을 3번 뺐더니 6이 남았다라는 뜻이죠. 7을 3번 뺐다는 것은 21을 뺐다는 것이고 6이 남았다는 것이니까 27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수는 27입니다. 7을 5번 뺐더니 4가 남았다. 7을 5번 뺐다는 것은 35를 뺐다는 것이고 4가 남았다는 것이니까 39죠. 이 수는 39입니다. 분모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분자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분자를 더하면 66입니다. 66을 7로 나누죠. 7, 9, 63, 3이 남습니다. 이것을 분수로 처리할 때 9와 7분의 3 이 방향으로 쓰시면 됩니다. 9와 7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분수 앞에 있는 3과 5는 자연수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3 더하기 5를 쓰면 되죠. 뒤쪽에 있는 7분의 6과 7분의 4는 분수입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계산합니다. 3과 5를 더해서 8이 되겠죠. 분모 7이 같기 때문에 분자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이 됩니다. 8은 그대로 쓰고 10에서 7을 뺍니다. 이 표시는 빼기 표시죠. 10에서 7을 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번을 빼고 3이 남죠. 그래서 한 번 빼고 3이 남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8과 1은 자연수죠. 그래서 자연수는 또 더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그대로 씁니다. 이래서 9와 7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7분의 10을 1과 7분의 3으로 쓰는 건데 저는 뺄셈으로 풀었습니다. 나눗셈으로 푸셔도 됩니다. 10을 7로 나눕니다. 그럼 몫이 1이 되죠? 그러면 7, 나머지는 3입니다. 1과 7분의 3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모가 구인 진분수가 2개 있습니다. 이 2개를 더해서 합이 9분의 8이 되고 2개를 빼면 차인 9분의 4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척추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팔, 오른쪽 팔이 있습니다. 왼쪽 팔이 2개의 분수의 차라면 오른쪽 팔은 2개의 분수의 합이 됩니다. 이렇게 합차는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척추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이 분수 둘 중에 하나인 큰 수입니다. 4와 8 사이에는 5도 있고 6도 있고 7도 있죠. 그 가운데 있는 수는 누굴까요? 9분의 6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9분의 6이 2개의 분수 중 큰 분수입니다. 2개의 분수를 더해서 합인 9분의 8이 되려면 나머지 분수는 9분의 2가 되어야 합니다. 합차는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과 차가 갖는 대칭성의 성질이 발전해서 고등학교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와 2가 있습니다. 5와 2의 합과 5와 2의 차가 있겠죠? 5와 2의 합은 7일 것이고 5와 2의 차는 3일 것입니다. 이 3과 7 사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중 이 5가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5가 한가운데 있어서 5에서부터 7까지, 5에서부터 3까지 대칭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 또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성장하면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굴레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난의 상처는 평생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비난받고 자랐을지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비난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합니다. 비난하는 행위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포장되겠지만 변기 속에 버려지는 것만큼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자녀를 과감히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